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엔에서 안과 치과 진료를 보고 있는 수의사 김보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면 어떤 방식으로 체열을 할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혹시 보호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좀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면 왜 여기서 이렇게 체열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보통 사람은 체열할 때 팔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 힘을 꽉 주면 여기 탁 튀어나와 있는 이 혈관을 메인으로 이제 체열을 해요. 이 혈관이 피부에 매우 가까이 있어서 조금만 바늘이 들어가도 체열이 잘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관이 어느 정도 작지 않고 크기 때문에 체열에 실패할 가능성이 낮아서 많이 여기서 체열을 하고요. 우리 동물 친구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체열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이 소형견이죠. 말티즈, 포메라니안, 시추 이런 아이들이 다 소형견. 아이들이 체구가 작다 보니까 사람이랑 동일한 위치 이 팔 쪽에 있는 혈관은 더 얇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데에 매우 제한적이고 바늘이 들어갔을 때 손상돼서 터질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또한 혈액을 뽑을 때 0.5mm에서 1mm까지는 피를 채취를 해야지 그걸로 이제 검사를 돌릴 수 있는데 너무 얇은 혈관이기 때문에 그 0.5mm에서 1mm의 피를 뽑는 게 조금 어려워요. 좀 기다리면 나오긴 하죠. 하지만 피는 실시간으로 굳는 습성이 있어요. 체열 시간이 길면 체열하는 과정 중에서도 피가 굳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검사를 잘못 나오게 할 위험성도 높고요. 그러면 소형견 친구들은 어디서 하냐? 대부분 우리 동물 친구들은 목정맥입니다. 네, 목정맥이라고 함은 목에 여기를 일자로 달리고 있는 혈관이에요. 소형견 친구들의 거의 목정맥의 두께는 사람의 여기 팔의 두께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피부 바로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늘이 조금만 들어가도 쉽게 체열할 수 있는 부위라서 제일 많이 피를 뽑습니다. 아이들이 목을 체열할 때 더 아프거나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한테 최대한 해를 안 주고 최대한 빠르게 체열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부위가 목정맥이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목정맥을 체열을 할 때 자세가 그렇게 취하면 위험한 환자라든지 아니면 얼굴 만지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환자라든지 당연히 예외인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무리해서 목정맥으로 체열하지 않고요. 특히 입원을 어차피 해서 우리 혈액 수액 라인을 잡아야 된다 라는 친구들은 그냥 팔에서 수액 라인 잡으면서 0.5mm 정도의 소량의 체열을 하기도 해요. 가끔 이제 입원을 오래 하거나 수액을 많이 잡은 환자들은 사람이랑 비슷하게 혈관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이 앞다리에서 혈관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뒷다리 혈관을 쓰게 되는데 뒷다리 혈관에서 이 발목 부분에 혈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거기가 아니라면 허벅지 안쪽 부분의 혈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발목에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아이들이 뒷다리를 워낙 더 잘 쓰기 때문에 수액 라인 유지가 잘 안 돼요. 즉 열심히 잡아서 수액을 막고 있다가 아이들이 막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수액 라인이 빠지면 수액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오히려 감염될 위험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앞팔, 앞다리에 체열 또는 수액을 맞는 걸 선택하고요. 그게 안 된다, 이미 여기에 혈관이 많이 없다 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뒷다리에서 그나마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혈관들이 발목 아니면 안쪽 허벅지 이 두 부위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체열의 이유에 따라서 다양한 부위로 체열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혈당 잴 때 우리 사람들도 이제 당뇨신 환자분들께서 시간마다 아니면 또는 요일마다 혈당을 재잖아요. 그럴 때 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피 한 방울을 위해서 목정맥을 체열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사람이랑 동일하게 말단부라고 하죠.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귀 끝 이런 부분에서 바늘만 콕 찔러서 한 방울만 낸 다음에 똑같이 혈당을 잽니다. 매번 혈당 잴 때마다 목에서 뽑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가끔 이제 아이들의 팔이나 목에나 이런 체열 부위에 멍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놀라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도 여기에 피를 뽑고 나서 또는 수액을 맞고 나서 수액을 제거를 하면 멍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멍이 드는 이유는 혈관에서 피가 주변으로 샌 거예요. 그래서 피부 밑으로 피가 퍼진 거가 옆에서 볼 때는 멍이 든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 혈관 안으로 바늘이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바늘이 들어간 그 구멍으로 미세하게 피는 당연히 새어 나올 수가 있고요.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왔냐에 따라서 멍의 정도가 좀 달라질 뿐이지 이게 뭐 혈관을 완전 찢겼다, 소리 완전 팡 터져버렸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얇은 혈관을 가질수록 멍이 잘 들어요. 아기 고양이, 아기 강아지 같이 작은 친구들은 혈관이 얇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얇은 혈관을 구멍을 아주 미세하게만 내서 체열하는 거는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얇을수록, 그리고 아이가 작을수록, 그리고 혈압이 높을수록 바늘이 들어갔다 나온 구멍에서 피가 조금 새는 게 멍드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충분한 지혈 시간 가지면 되고, 시간이 지나서 멍이 점점 커지지만 않으면 절대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동물을 다루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이들이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보정 자세와 처치 방법이라고 하죠. 이런 걸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부위에 이렇게 처치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 않은 부분이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건강하게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아마 모든 수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진료 보실 때 수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봐 주시면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마음 넓게 다 설명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